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 제도 중에서 출퇴근 기록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곳곳에서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목걸이 형태로 사원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랑 이름, 소속 적힌 사원증을 뭐 회사나 연구소 등등의 보급을 받고, 그거를 그 건물 안에서 항상 목에 폐용해야 되고, 이제 그걸로 모든 문을 지나갈 때마다 딱 찍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원증이 한국에서는 일종의 성공의 상징처럼 됐어요. 회사에 신입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전자 사원증이 없이 뭐 금속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사무실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를 이렇게 뭐 중소기업이나 별 볼 일 없는 연구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진이랑 이름이 적힌 그 사원증을 목에 걸고, 그 사원증을 이렇게 거기에 전자칩이 들어있죠. 그래서 띡 찍고 들어가는 그런 연구소나 이런 조직들을 이제 뭐 대기업이라고 인식하면서 내가 성공했구나 하면서 이런 데도 내가 다녀보고, 이런 성공의 상징처럼 하고 여겨지는데, 사실 이 출퇴근 기록기 이거는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굉장히 악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왜 한국에서 발생하냐면,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겠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좌파진보 사상의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즘 제 채널 보면 맨날 좌파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이 좌파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이게 인공지능 연구하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사람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좌파진보 사상이 왜,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발전은 왜 인간을 좌파로 만드는가가 이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진짜 고민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예요. 아시겠죠?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그 이공계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뭐냐면, 그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드리면,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미래 소설이죠. 근데 거기서 빅브라더라고 하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TV나 스피커가 집집마다 있고, 이 빅브라더 컴퓨터는 그 집집마다 있는 모든 전자장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청해요. 사람들을 도청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 인류를 감시하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인데 굉장히 고전 명작인데, 요즘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이 많냐면, 이 고전이에요.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고전에서 그 묘사된 이 세계가 정말로 이 2023년, 2024년 계속 미래로 가면서 정말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인간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싶어 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뭘 좋아하고 인간이 뭘 하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분석해서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디지털 문명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일종의 무신론의 하나의 장르예요. 그래서 이 좌파진보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 컴퓨터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내려다보고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관찰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행동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악의 화신으로서의 대명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술의 총알을 이용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사상들을 성경에서는 이집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빅브라더가 나타나고 하는 건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기술의 진보를 이용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기술을 깊숙이 집어넣고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제 사실 컴퓨터의 종주국이면서도 또 전 세계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발전했을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자동화해가지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선진 문명을 이룬다, 그리고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산다 라는 의미로,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게 컴퓨터 인더스트리인데, 컴퓨터 인더스트리가 발전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점점 자꾸 컴퓨터가 인간을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보수 우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보수 우파 세력들은 이게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감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법안을 되게 많이 만들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의 이제 보수 우파들이 많이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보수 우파들이에요. 그럼 미국의 진보 좌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특히 이렇게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다 좌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보수적인 세력이 탄탄히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어떤 심각한 부작용 현상이 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일어나긴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야말로 좌파 진보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조지 오웰이 말한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실제로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왜 인공지능은 결국에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한 것처럼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게 그게 진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도 의로운 인간이 없다. 인간은 다 따져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모두 악하고 모두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 성경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알고리즘, 즉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란 게 인공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사람은 불완전하다니까요. 사람은 늘 에러가 있고 버그가 있어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버그가 있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두면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처럼 이렇게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보수 우파 세력들이 있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크게 악으로 미쳐 날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인공지능을 전 세계로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런 거를 수입하는 나라 중에 좌성향이 강한 나라, 특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는 보면은 이 미국산 인공지능을 수입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규제 없이 공산당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텐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억해두세요. 텐왕. 이 텐왕 시스템이 뭐냐면 이 중국 곳곳에 인공지능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면요 어디 지하철이나 어디 버스 정류장이나 어디 기차역이나 그 기차역 개찰구 앞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블럭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그 얼굴 생김새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혈액형, 나이, 사는 곳, 주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이 어떤 기차역에 자꾸 모인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미리 공안을 보내가지고 그런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말한 그 빅브라더가 정말 중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지 오웰의 1984 하면은 항상 그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빅브라더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그 극도로 발달된 대기업 그 인공지능 회사들이 자본주의적인 횡포를 놓을 때 그거를 비판하는 용어로서 빅브라더 막 이렇게 쓰는데 그 한국의 그 기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근데 그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한국의 신문 기자들은 그 신문방송학과나 뭐 경제학과나 이런 인문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이 조지 오웰의 사실 1984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정독해 보세요. 조지 오웰의 1984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비판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경고한 게 뭐냐면 너네 사회주의자, 너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의 그렇게 그 공산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서 그렇게 공산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매우 잘못됐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먼 미래에 기술이 발전된 사회가 나타나면은 그게 결국 빅브라더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인간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디스토피아로 만들 거라는 거에 대한 경고예요. 즉 조지 오웰의 1984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비판한 책인데 한국의 좌파진보 신문 기자들은 그 용어 빅브라더라는 용어를 그 테크놀로지 대기업을 즉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들 좌파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비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좌파가 하는 잘못을 우파에게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처럼 이 청교도 정신이 강하고 이 보수 우파 정신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 빅브라더처럼 인공지능이 사용될 때 사람들은 반발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고속도로를 님들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인 감시 카메라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과속은 뭘로 단속하냐? 경찰이 실제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60마일 이상 과속이다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60마일 세팅을 해놓고 60마일 지키면서 계속 달려요. 그럼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 따라가가지고 잡아요. 즉 인간이 잡습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한 곳이면 아니 블럭마다 이렇게 CCTV 놓고 거기에다가 스피드 카메라 놓고 속도 과속하는 거 자동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도구인 컴퓨터가 인간의 목을 조여오는 병리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사실 인공지능이 빅브라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종주국은 미국이죠. 미국은 그렇게 만든 컴퓨터 칩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근데 그걸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컴퓨터랑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쓰는데 젓가락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젓가락은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그냥 밥 먹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젓가락을 감옥에서 이렇게 범죄자한테 주면은 그 젓가락 그 끝을 갈아가지고 칼로 쓸 수 있겠죠. 나쁜 놈들이 쓰면은 나쁜 거예요, 젓가락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인공지능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컴퓨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좌파 진보가 강력한 공산당 같은 중국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전 인구를 감시하는 매우 악한 시스템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안타깝게 한국도 지금 굉장히 좌로 가고 있어요.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그런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자유무역을 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게 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배워온 정치학 박사를 따고 귀국하셔가지고 그 미국에서 배워온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한국을 건국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23년에 한국은 그 건국 정신을 잊어간 채 이 북한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좌로 굉장히 가고 있습니다. 좌로 굉장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계속 이런 빅브라더 시스템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곳곳에서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여러분 목에 차고 있는 사원증이라고 하는 칩으로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공장이 있는 곳은 심지어 화장실 가는 곳에다도 카드를 만들어 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체크한다고 하죠.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예요. 근데 이게 한국이 자본주의라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좌파 진보 문화운동의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이 보수 우파가 강하다면은 이런 출퇴근 기록기를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출퇴근 기록을 체크하는 이 빅브라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키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왜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그 유물론을 보면은 신은 없다예요. 신은 없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르고 어떻게 모든 사회에서 그 나오는 그 모든 그 이윤의 총량을 어떻게 전 인구에다가 공평하게 나눌까? 결국에는 감시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당의 감시. 누구는 오늘 일했고 누구는 일 안 했고를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발전할수록 그래서 계속 빅브라더가 탄생하는 거고 빅브라더가 계속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계속 출퇴근 기록기가 들어와서 사원증이라는 목걸이가 생겨나고 그걸로 오늘 출근했냐 안 출근했냐 하루 몇 시간 일했냐를 체크하고 있다면 그게 좌파진보 사상이에요. 그게 보수 우파 사상이 아닙니다. 이해 가셨나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좌파 강조하는지 알겠죠? 이 테크놀로지가 계속 인공지능이란 걸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빅브라더의 좌파 진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 세력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다른 인간을 이렇게 목을 숨통을 쥐어오려 하고 뭔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 사회를 자꾸 조종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상을 성경은 매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이런 성경적인 유토피아가 나타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남겠죠.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자꾸 출퇴근 기록기로 계속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계속 싹트고 있는 사회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님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연구실, 뭐 대학원 랩실에서 뭐 여러분들의 매니저나 지도교수나 뭐 연구소장이 출퇴근을 컴퓨터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좌파진보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좌우를 항상 구분을 못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 막 대기업의 자본주의를 막 비판하면서 그래서 우파가 잘못됐다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좌파가 옳다 막 얘기하는데 이게 좌우를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아시겠죠? 이걸 왜 한국 사람들이 좌우를 구분 못하냐면 성경을 안 읽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인구의 절반은 성경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쪽 사이드에 쓰고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은 왼쪽 사이드에 쓰거든요. 근데 이런 사상이 한국으로 전해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좌파 우파가 뭔지를 몰라요. 북한 좋아하면 좌파고 돈 좋아하면 우파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왜곡된 이데올로기고 그게 결국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종북 세력들이 계속 왜곡시키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고, 자 원래 그 좌파 우파 뜻은 뭐냐면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 그게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 보수하는 사람들, 그게 컨저버티브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 그러면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 그게 좌파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진보를 리버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계속 출퇴근 기록기가 계속 보급되고 있는 거는 한국이 지금 좌파 진보 사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어떤 미국의 전국 대기업 어디를 가도 이 사원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고 또한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거 자체가 빅브라더입니다.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미국도 사원증이 있어요. 왜냐면 도둑 들면 안 되니까 자기 그 명찰이랑 회사 로고가 박힌 사원증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트래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출퇴근 시간을 트래킹한다. 그러면 그게 좌파진보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